하겠습니다. 전통 매듭이 왜 선생님 매듭 앞에 전통 매듭이란 말이 전통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편하게 답은 없습니다. 모양 때문에. 그러면 전통 매듭과 현대 매듭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매듭이라 하면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이란 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다시 딸에게, 딸이 다시 자라서 그 딸에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중요 무형문화재 22호가 전통 매듭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하나. 그러면 중요 무형문화재 1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죠. 종묘 제략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셔둔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했던 연주한 그 연주곡이 종묘 제략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또 뭘까요? 국보. 선생님 남대문입니다. 숭례문. 예, 숭례문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물 1호는 뭘까요? 맞습니다. 동대문. 예.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자, 그러면 종묘 제략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연주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게 안 보이죠. 전통 매듭도 마찬가지입니다. 엮어놓은 것은 보이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묶습니다라는 거는 이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국보 1호는 뭡니까? 보물 1호는 뭡니까? 여쭤봤던 거는 그건 눈에 딱 보입니다. 누가 봐도 남대문이 국보 1호구나 아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명맥이 끊어지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 저는 제가 매듭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TV에서 뭐 이렇게 보다 저런 게 예쁘네 라는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연하게 매듭 공방을 지나가다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저는 제가 매듭을 재밌어 하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제가 재밌어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런 자리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통 매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듭은 앞뒤가 똑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시면은 매듭이 앞면만 있고 뒷면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똑같고요. 두 번째, 좌우가 대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매듭의 기준을 딱 반을 잘랐을 때 좌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딱 붙였다가 딱 띄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매듭도 여기 중심선에서 시작해서 중심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요게 우리 매듭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풀어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듭에 대한 이름에 대한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맨 위쪽에 있는 매듭들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래 매듭이라는 게 있는데, 도래 매듭은 아기가 도리도리 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앞뒤가 똑같습니다. 앞에도 X자, 뒤에도 X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매듭이 도래 매듭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매듭은 가락지 매듭입니다. 가락지는 말 그대로 반지, 가락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 가락지 매듭은 이렇게 동글동글해 콩알처럼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펼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응용 가능한 거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매듭은 비슷하게 생겼으나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가락지 매듭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매듭은 한 겹입니다. 이름은 연봉 매듭입니다. 연꽃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연봉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옛날에 모시적삼에 단추 매듭 기억나십니까? 그 매듭이 바로 연봉 매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요 매듭은 매화 매듭입니다. 꽃 같지 않습니까? 매화 꽃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매듭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걸 지나서 어느 정도 전통 매듭의 가장 보편적인 이 정도는 해야지 매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화 매듭입니다.
국화 매듭이 어디 있냐면 국화 매듭이 요게 국화 매듭입니다. 국화 매듭은 국화 보고 만든 건데 국화 매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비 매듭도 국화 매듭의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귀 달린 가지방석 매듭이나 여러 매듭들이 국화 매듭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매듭이 되는데 과연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보여는 드릴 수 있으나 하실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운 도래 매듭의 응용이라고도 하기도 그런 마무리 도래라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이용해서 우리는 같이 마스크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크 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먼저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듭 실을 왼쪽에 짧은 거를 두고 난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감아서 자, 동시에 같은 힘으로 당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은 힘으로 당겨준 다음에 이렇게 벌어진 것은 손톱으로 이렇게 모아서 가운데로 모아서 주면은 하나 완성.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선 옆에다 두고 이렇게 넘겨서 오른손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걸릴 것 같아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셋.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로 모아주면 마무리.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차이 나는 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로 마무리. 원하는 만큼 묶으시게 되면 됩니다. 안 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듭이 여기 매듭의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똑같다. 그러면 이 매듭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묶여줍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보시는 매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래? 마무리 도래. 마무리 도래? 예, 한 줄 외도래, 마무리 도래. 이름이 많습니다. 맞네.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 이걸 올가맨다고 해서 옥매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무리 도래라고 하기도. 왜 마무리 도래냐 하면 우리가 매듭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술을 달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만 돌려도 되고 두 바퀴 돌려도 되고 세 바퀴 돌려도 됩니다. 근데 매듭은 어떤 실로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옷 꼬매는 실? 그거 하고 다른 거. 그쵸, 다른 것 같죠? 예. 약간 윤기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 오늘 사용한 실은 인견사라고 하는데 원래 명지실로 합니다. 명지실로 얇은 실을 이렇게 32사, 뭐 16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통으로 짭니다. 중간에 속실을 넣고 짜게 되는데 이게 원다해라고 하고 광다해는 이제 넓게 되는 뭐 벨트나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우리는 원다해를 하는데 그냥 보통 16사 이렇게 16사라 하면은 얇은 실 16가닥을 엮어서 이 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누에고치를 실을 다 뽑아서 그 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 중간에 속실을 넣고 이렇게 짜는데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냥 사서 씁니다. 인견사 씁니다. 윤기가 있다 싶어. 그죠. 그렇게 다른 실보다 이 실은 내가 매듭을 묶고 나서 다시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렇게 좀 쭈글쭈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싹 훑으면은 쫙 펴집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매듭을 하고 나면은 풀을 매기거든요. 풀을 매기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듭을 하면은 우리 인간사도 선생님 관계를 누구와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헤어지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맺고 풀고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인간사랑 똑같은 게 매듭이고 뭐 하나 잘못되면은 선생님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부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아.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꼼꼼하게 차곡차곡 천천히 뭐가 잘못됐으면
그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내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르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풀어서 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사용한 실은 저희가 한 130cm 정도 되는 실인데 저희는 작업 놀이개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한 20마, 30마 쓰기도 합니다. 30마를 하면 90cm가 한 마기 때문에 한 20m, 30m 정도 실을 갖고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실을 반 접었을 때도 이미 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엉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맺고 가다 보면 마지막쯤 되면 실이 조금 남잖아요. 그럼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서 나름 희열도 느끼고 작업하면서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작업하실 때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실까요? 아, 제가 혼자 작업할 때 손으로 그냥 하는데 코로나라서 장갑 끼고도 합니다. 아, 원래 장갑. 근데 아무래도 장갑을 끼고 하면은 손이 두대져서 조금 힘들어요. 손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보셨습니까? 저희 손도 비슷해요.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맞아. 싹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 줄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친구들이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사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디 마스크가 섞였을 때 내 거 확실히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오셔서 더 재미난 시간으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